오늘 아침 정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황토현 전생일인 5월 11일이 국가기념일로 공식화됐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를 전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첫 국가기념일 기념식이 전북이 아닌 서울에서 개최될 전망입니다. 역사성을 감안할 때 정부 판단을 놓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무주군 비선 실세 의혹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부 내륙의 아침 한때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재민씨 뉴스투데이입니다. 지금부터 125년 전 5월 11일은 동학농민군이 정읍 황토현에서 관군과 처음 전투를 벌여 크게 이긴 날입니다. 정부가 이 5월 11일을 국가 공식 기념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다 특히 우리 지역이 중심이라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김한권 기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처음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둔 정읍 황토현 전승일. 당장 올해부터 해마다 5월 11일이면 대한민국 역사의 최대 민주혁명을 기리는 기념행사가 국가 주관으로 펼쳐집니다. 동학농민혁명 125년, 특별법 제정 15년 만입니다. 그간 국가기념일 제정을 한마음으로 기대했던 도민들은 물론 유족들의 감회가 남다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 한마음이 돼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퍼뜨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기준은 역사성과 상징성, 지역 참여도였습니다. 국가기념일 법제화는 그 주체가 전북인이었음을 공식화하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뒤늦은 기념일 제정이지만 전라북도는 저항과 변혁의 혁명 정신이 새롭게 조명받고 그 가치가 전국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발상지면서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국가적인 기념 행사로 치러지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은 대통령 제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3.1 운동을 거쳐 최근에 촛불 정신까지 이어진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출발점으로 그 의미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이처럼 기념일이 최종 제정됐으니 올해는 첫 기념식이 열릴 텐데요. 그런데 정부가 기념식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동학혁명의 역사성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과 함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가기념일이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예정대로라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꼭 일주일 전인 오는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의 첫 국가기념식이 열리게 됩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한데 모여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혁명 정신을 기리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기념식 장소가 벌써부터 논란입니다. 정부가 기념식을 서울에서 치르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다는 것은 이제 중앙 행사, 국가 행사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서울 지역에서 행사를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문체부 관계자가 서울 개최 검토를 언급할 정도로 정부에서는 상당 부분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전북에서는 논란과 함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읍 황토현 전승일을 기념일로 정한 만큼 기념식 역시 당연히 황토현 현장에서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념식은 가능하면은 현지에서 하는 것이 오늘날 전승과 계승, 미래 발전 등등 여러 가지로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전라북도는 현재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인 혁명이지만 농민군 봉기부터 전주성 점령까지 주요 사건들이 도내 곳곳에서 이루어져 정부 역시 기념일 선정 과정에서 전북의 정통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기념식 서울 개최를 결정할 경우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파장도 예상됩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까지 2개월가량 남은 가운데 120여 년 전처럼 전북에서 함성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전라북도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이뤄진 3.1운동의 발자취를 찾고 정리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도민들의 역사의식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현장 조사와 관련 자료를 수집해 3.1운동사를 발간합니다. 또 도내 3.1운동 참여자를 찾아내 책자에 수록하고 미포상자는 독립유공 추서를 도울 방침입니다. 무주금 비선 실세 의혹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무주금 비선 실세 의혹을 조속히 수사해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몇 개월째 핵심 관계자도 부르지 않고 있어 수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받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무주군 비선 실세 의혹의 핵심은 황정수 무주군수 당시 박모 씨가 군청 인사와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박 씨의 주변 사람들은 박 씨가 군청 채용 문제로 군수 부인과 통화하는 것을 봤다는 증언부터 그 야에 대한 이력서다 하면서 이제 주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그 황정수 부인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건청했으니까 그때 그쪽으로 간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무주 구량천 정비공사가 벌어질 것을 미리 알고 수백억 원 상당의 토석을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제 차로 이동을 하는데 하천에 대한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구량천 하천에 이 돌이 들어간다. 근데 500억은 충분한 마진이 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주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의혹으로만 도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 그리고 국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는, 그래서 그 책임자가 있다면 엄정하게 처벌될 수 있는. 군청 안팎에서 지목된 박모 씨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경찰도 지난해 7월부터 내사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3일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박 씨 사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동안 일부 참고인들만 불러 조사했을 뿐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 씨와 그 측근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사람이 뭐 인사도 관여했다, 공사도 관여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런 풍문들을 다 확인해야 돼서 더 걸리는 거예요. 수사가 8개월째 진행되면서 농단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 등은 불안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이 사건을 하여튼 접하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기간이 흘렀는데 신속하게 수사가 되지 않아서 지금 사건이 묻히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 씨도 자신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상황. 아니 지금까지도 나를 안 부르는 거예요. 제가 제 전화기를 1월 3일날 가져갔어요. 앞세갔어요. 그럼 한 달이 넘었어요. 비선 실세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소문과 의혹만 더욱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에 쓰러져 숨진 고 강현희 소방경의 위험 직무 순직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 보상심의 회의를 열어 강 소방경 유족이 청구한 위험 직무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부결시켰습니다. 혁신처는 강 소방경이 취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이후 뇌동맥 출혈로 숨진 건 확인되지만 공무원 재해 보상법이 정한 위험 직무 순직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뇌물을 받은 뒤 8년간 도피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과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규성 전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주지검은 두 사람 모두 검찰 구형의 3분의 2 이상 선고돼 항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1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1심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최 전 교육감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이 취임식을 갖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개혁 없인 생전도 없다며 강력한 개혁 의지도 밝혔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신임 김동원 총장의 화두는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이었습니다. 알찬 대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취업률과 평판도 그리고 연구 성과 높이기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 학생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입생 중에서 약 10%, 450명에서 500명 정도를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관리해서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정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고 싶은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취업 잘하는 대학에 좋은 인재가 오는 만큼 대기업을 전북대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 파트너로 공동 참여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통과 분권을 통한 개혁도 강조했습니다. 먼저 연구 분야 강화를 위해서 연구부총장을 신설했고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서 개방형 재정 담당 부총장직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외부 기금은 나눠먹기 대신 선택과 집중으로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금은 전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발전 방향에 쓰여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한 대형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과의 연계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에 사무소를 두기로 했습니다. 연구 중심의 약학대학을 유치해서 새만금을 대중국 친환경 농산물과 식품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한편 김 총장은 총장 선거 과정에서 경찰 개입 논란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하지만 이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포합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군산조선소 태양광 발전소 건립 논란이 재가동 약속 이행 촉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군산조선소 태양광 건립 논란이 검토 차원이었을 뿐이라는 현대중공업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대통령의 약속이기에 이행 촉구와 함께 통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신임 새만금 개발청에 김현숙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임명돼 오늘 취임식을 갖습니다. 김 청장은 군산 출신으로 새만금 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공공매립과 클러스터 조성 등 새만금 사업 활성화의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올해는 어느 해보다 자주독립 항일 정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완주군에도 항일 역사 공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지역마다 항일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주군에도 임진왜란부터 동학혁명과 관련한 호국 보훈을 상징하는 곳이 산재해 있습니다. 소양면에서 벌어진 이치웅치 전투는 호남에 진출하려던 왜군에 맞서 전주성을 지킨 전투였으며 운주면에는 동학농민군 최후 항전지인 대둔산 전적지가 있으며 삼내군은 일본과 맞서 싸우고자 북상하기 위한 동학군의 근거지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주요한 장소로서 역사적인 3.1운동 100년을 맞아 완주에서 나라의 중요성을 재차 느껴보는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올해 유소년 야구를 시작하는 4회 순창 군수배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가 23일부터 엿새간 열립니다. 순창 지역 9개 구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 140개 팀이 참가해 모두 4개 리그로 나누어 경기가 치러집니다. 전북 무주와 충남 금산, 충북 영동군이 3도 3군 협업을 12년째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세 개군은 올해도 지역 농가 소득 활성화와 해외 관광객 유치에 협력하고 내고장 바로 알기 문화 탐방, 템투어 개최, 국비 유치 공모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중부 내륙권 관광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도한 중심축으로 앞으로 먼 미래를 염두에 둔 계획과 실천으로 3도 3군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익산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군사시설 이전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밀산 주변 군부대와 사격장에서 각종 소음과 민원이 있어 왔다며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군사시설이 이전돼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시가 올해부터 시민들이 직접 뽑은 올해책을 선정합니다. 전주시는 2019 전주 올해책 선정을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부문별로 도서를 추천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추천은 전주시립도서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이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을 텃밭과 시민 텃밭을 운영합니다. 완주군은 삼내와 봉동읍 등 6곳에 텃밭 24,000제곱미터를 조성하고
시민 텃밭은 인근 도시민들에게, 마을 텃밭은 완주 군민들에게 10평씩 520가구에 오는 25일부터 분양합니다. 참여자들은 각종 채소들을 심고 수확까지 농사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독립 영웅의 삶을 조명하는 창작 판소리 공연이 모레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펼쳐집니다.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이 오는 23일 3.1운동 100주년 특별기획 자선 콘서트를 엽니다. 전주시 송천동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가린의 오케스트라가 23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콘서트를 갖습니다.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이 야생동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오진 청년작가회가 오늘까지 전주 오진문화공간에서 꽃길만 걸으면 되지전을 선보입니다. 26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정읍청년 취업박람회가 오늘 연지동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북혁신도시 특화발전 모델 육촌토론회가 오늘 도청에서 개최됩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이 오늘 팔곡예술공장에서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신규 사업 설명회를 갖습니다.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는 오늘 55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고창군이 제56회 전라북도민 체육대회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부 내륙에 아침 한때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0도에서 낮 기온 6도, 익산 영하 1도에서 7도, 동북권은 무주 0도에서 6도, 진안 영하 2도에서 3도, 서해안권은 군산 1도에서 5도, 부안 0도에서 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와 익산, 완주, 진안, 남원, 임실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들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